네, 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고, 진짜 예전에도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는, 그때도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더욱이 그런 생각이, 그런 느낌이 완전 달라요. 체감이, 확실히. 뭐 하다 보면 아침에 출근하고 도착해서 일하다 보면 점심시간이고 뭐 점심 먹고 와서 제가 이 말을 영상 초창기 초창기? 뭐 지금도 초창기인데 처음에도 했던 것 같은데 와 진짜 눈 뜨니까 어느덧 밤 10시예요. 진짜 시간 너무 빨리 가가지고 요즘 약간 좀 공포감도 드는 것 같아요. 시간이 뭔가 통제가 안 되니까 진짜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뭐 명리학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명리학은 이게 원국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대운이 있고 대운 밑에 세운이 있어요. 이렇게 이 대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10년마다 들어오는 거고 이 세운은 1년마다 이제 들어오는 건데 지금 기존의 명리학들을 보면은 이 원국에 너무 많은 초점이 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 이게 웃긴 게 원국이라는 거는 이게 내가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바코드와 같잖아요. 이거는 내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근데 지금 제가 기존 명리학들을 저도 이제 명리학을 계속 많이 공부를 꾸준히 해왔는데 보면 대부분 이 원국을 엄청나게 분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예를 들면 어떤 부자가 된 사주가 있어요. 부자인 사주가. 근데 이 원국을 계속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왜 부자가 됐는지 이 원국에서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가 이게 맞냐는 거죠. 이게. 왜냐면 이거는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10년, 20년 전에도 그대로예요. 이 친구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뭐 무제사주니, 뭐 재성이 공망이니, 뭐 또 뭐가 있죠? 뭐 신왕, 제왕 해서 뭐 재성이 엄청 강한데 이거를 감당할 만한 뭐 일간이 강해서 뭐 이런 단어도 있죠. 이런 것들로 이 원국을 막 보는 거예요. 얘는 그대로였는데 항상.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다가 죽었고 이런 것들 다 원국을 본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운과 세운이에요. 이게 솔직히 저는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게 기준이고. 물 좀 한번 마실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가 마지막에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계속 메이는데 아니 봄이라는 계절이 오면 저희가 셔츠를 입잖아요. 아니 뭐 봄이라는 계절이 오면 더 입체적으로 말씀드릴게. 이제 벚꽃이 피잖아요. 이 벚꽃이 죄송합니다. 이 벚꽃이 봄이 왔기 때문에 벚꽃잎이 피는 거지. 벚꽃잎이 폈기 때문에 봄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번에 여름에 저희가 이 여름이라는 뜨거운 상호미의 계절이 왔기 때문에 에어컨을 키잖아요. 반팔을 입고. 이 계절이 왔기 때문에 저희의 이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봄에서 했던 행동에서 여름이 왔으니까 이 여름에 맞는 행동과 이제 이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도 똑같아요. 명리학도. 이 원국은 항상 대운과 세운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 계절의 변화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이 글자들이 계속. 그래서 이 사주 원국은 결국에 이 대운과 세운에 의해서 계속 운동의 방향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음양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봐야 되는 게 이런 거고, 이 음양 운동의 방향, 대운과 세운에 의해서 바뀌는 저 음양 운동의 방향에 맞게끔 그 사람에게 상담을 해주고, 그 사람이 이 계절에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고 나쁘고를 말해주는 게 명리학이란 말이에요. 뭐 원국에서 뭐 합충, 뭐 공망, 뭐 신강, 신약 이런 거 분석해봤자 바뀌지도 않고 맨날 똑같은데 왜 어떤 결과가 항상 도출되고 나서 이런 걸 계속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제 하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부자가 되면은 뭐 이것 때문에 부자가 된 거고, 뭐 공부를 해서 뭐 합격하면은 뭐 이것 때문에 합격을 해서 된 거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항상 대운과 세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글자들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얼마나 이게 다르냐면, 예를 들면 임수일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수월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지장간 안에 그 신금이 하나 있죠. 이 신금이 이렇게 투관됐어요. 시간 쪽에. 뭐 요게 투관돼도 상관없어요, 그건. 근데 이거는 기존 명리학은 이 투관된 신금을 격으로 잡죠, 격. 이 격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오늘 어쨌든 잠깐 간단하게만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임수일간, 그러니까 수월의 임수일간이 시간 쪽에 만약에 요 신금이 지장간에서 투관을 했어요, 이렇게. 그럼 지금 현재 명리학은 이거를 정인격이라고 해요. 그럼 딱 이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 넌 정인격이니까 공부해라, 자격증 따라, 뭐 정인이니까 따뜻한 마음이 있다, 뭐 근데 신금을 쓰니까 조금 날카롭,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맞냐는 거죠. 그건 이 사람의 성향일 뿐이고, 현재 만약에 이 사람이 대운이 만약에, 예시니까 대운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신유술로 왔어요, 대운이. 그럼 이 사람이 정인격 잘 쓰는 거 맞아요? 저희가 여기서 제가 입체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서 배웠던 간목과 신금은 무슨 운동을 하죠? 보험 운동을 하죠. 그쵸? 얘네들은 봄에 쓰는 글자예요. 근데 이 신유술이라는 대운이 왔어요. 이거 뭐죠? 봄과 대척점에 있는, 봄과 음양 관계에 있는 계절이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사주 원국에서는 신금에 대한 생각, 뭐 이제 십신으로는 정인이니까 정인에 대한 생각, 정인에 대한 관념, 정인에 대한 집착, 정인에 대한 이제 욕망, 이런 건 강한데, 이런 생각은 강한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실제로 이 사람이 이 정인을 잘 쓰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기존 명리학은 이 정인을 뭐 상품이고 너는 정인격이니까 정인격처럼 살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지금 벌써. 운에서는 신유술이 오는데 이 사람의 사주 원국에는 봄에 쓰는 신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논리가. 그러니까 안 맞죠, 이게.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수월에 이 신금이 투간된 이 임수일간은 만약에 신유술 대운이 오면은 이 사람 뭐 써야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경금과 을목을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경금은 편인이에요, 편인. 이 사람한테. 이 정인인데. 이거 완전 다르죠? 사주 원국에서는 정인이 떠서 정인격이라고 하고 있는데, 운에서는 너 정인 쓰지 마, 너 편인 써야 돼,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상담이 꼬이는 거예요. 정인격만 보고, 아 너는 일반 대학교, 보편적인 대학교, 정규적인 과정을 거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술이나 편인, 뭐 기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엉뚱한 걸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살면서 제가 노력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진짜 노력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운이 있어야 돼요, 운. 암만 내가 노력을 해도 이 방향이 맞지 않거나, 이 운, 명리학에서 이제 계절이죠. 이 계절의 변화가 나한테 따라주지 않으면 암만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저는 있다고 해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스스로는.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많이 봤고 저도 많이 겪었고, 이 운이라는 거는 진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운칠기삼 운칠기삼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런 거잖아요.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도 진짜 이 운이라는 거 단 1%의 운도 따라주지 않으면 그게 진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분처럼 수월의 임수가 뭐 신금이 떴는데 정인격이야. 마음만은 정인격이에요. 근데 운에서 너 편히 써 이러는데 이 사람이 정인을 잘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자인 사주들도 보면은 이 사람이 접근을 이런 사주여서 부자가 됐다라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대운과 세운에 오르고 내리고 이런 과정에서 그 사람의 글자도 분명히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설명하는 게 더 논리적이지, 사주 원국만 가지고 이 사람이 왜 부자일까? 이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그 대운과 세운을 가지고도 알 수는 없죠. 정확히는. 이건 점이 아니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원국만 가지고 왜 걔가 성공을 했고 왜 걔가 그때 죽었어야 했고 왜 걔가 이런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 어떤 사람이 봄이라는 계절이 그러니까 봄, 뭐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없이 그냥 계속 메이커 패딩만 입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메이커 패딩도 여름이 오면 벗어야 돼요. 봄이 오면 벗어야 된다고요. 근데 사주 원국만 계속 분석하는 거예요. 그냥 메이크업 패딩 계속 입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분석을 해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계속 뭐 이제 영상 더 찍을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신강신약 되게 많아요. 이 원국만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생긴 오류들이. 그리고 공망,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격국. 이것도 진짜 문제가 많아요. 이 격국도. 신강신약, 격국, 이 공망, 이거에 다 제가 볼 때는 이 오행의 사계절 운동을 보지 않고, 첫 번째, 단순히 그냥 오행적으로 접근한 경우랑, 두 번째, 아까처럼 사주 원국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조우용신 같은 것도 제가 나중에 다 하겠지만,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어떤 사람이 만세력을 열었는데 뭐 사주가 좀 차갑다고 너는 화가 조우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대운에서 대운이 있는데 엄연히 대운과 세운이 엄연히 이렇게 있어서 글자들이 변동을 하는데, 그리고 화가 조우 용신이다 하면은 도대체 병화를 말하는 건지 정화를 말하는 건지 구분도 안 해요. 이게 문제가. 그 되게 논리가 빈약한 것들이 명리학이 엄청 많아요. 근데 또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명리학이 제가 어렵고 약간 좀 비판을 받는 이유가, 첫 번째가 논리가 너무 빈약해. 논리가 빈약한데 두 번째는 어렵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논리가 약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를 이게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니까 뭐 어떤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해석이. 어떤 사람은 조우용신이 병화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정화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없다고 하고 저처럼. 그러니까 논리가 빈약하니까 설명이 어려워지고, 설명이 어려워지니까 기준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명리학의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저도 막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오늘 말씀드린 거는 사주 명리는 사주 원국이 기준이 아니라 대운과 세운이 무조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저희가 그렇게 기준을 잡아야 저희가 명확한 논리가 생겨요. 출발부터가 벌써 꼬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오늘도 영상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오늘 찍었던 영상 조금 복습하고 이제 신강신약이나 이제 격국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밤을 걷는 철학자였고요. 네, 감사합니다.